4cm 정도 등분으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할게요. 자, 이 고기들은 일단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도록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따로 핏물 뺄 거 없이 그냥 지금 삶는 걸로 다 대체하는 거예요? 보통 고기가 가지고 있는 핏물은 누린내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 누린내의 원인 중에서도 최악의 누린내는 뼈 속에 있는 핏물의 누린내예요. 네. 근데 오늘 사태 같은 경우는 뼈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겉에 있는 핏물만 가볍게 헹궈내 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핏물이 없는 게 아니니까 제가 끓는 물에 얘를 데쳐낼 거예요. 자, 그래서 끓는 물에 고기를 집어넣고 네. 겉이 응고가 되면 그냥 바로 꺼내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이 익으면 바로 건져주세요. 와, 근데 빨리 익었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익히면 맛 성분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겉이 응고가 되면 그냥 바로 꺼내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태살이고 수육을 해도 되게 맛있는데. 그렇죠. 원래 우리가 곰탕 육수 낼 때 사태로 좀 사태 그렇죠. 내죠. 그렇죠. 네. 삼 많이 내죠. 그래서 국물로도 우러내고 고기는 얇게 네. 썰어서 우리가 네. 편육처럼도 많이 먹잖아요. 냉면 위에도 올리고. 그렇죠. 사실은 저 사태가 네. 사실은 모양장육 있잖아요. 아, 예. 사태로 해요, 사태. 맞아요. 사태로. 사태는 단백질이 가장 많은 부위잖아요. 그렇죠. 지방이 적고. 그렇죠. 그렇죠. 사태는 그래서 근육이 없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좋죠. 왜냐하면 열량을 지방이 높여주면서 칼로리 소모가 또 많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또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찜이니까 같이 곁들여질 채소들을 좀 같이 다듬어 볼 건데요. 무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등분을 해서 이거를 가볍게 돌려깎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말처럼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돌려깎기? 예. 저게 궁중놀이 같은 데 가보면은 맞아, 이렇게 맞아. 항상 무를 이렇게 동글 돌려깎아요. 그게 왜 그렇게 깎아? 삶다 보면은 그게 부닥쳐서 깨져요. 아. 그러니까 동글동글하면 서로 부닥치면서 서로 이게 이 모서리들이 안 깨지잖아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보기 좋으라고 이쁘라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밤처럼 비슷한 크기로 이제 만들어 주시고 네네. 사실 또 이런 재료들이 좀 아깝잖아요. 근데 육수 같은 걸 만약에 뭐 내서 뭘 해 먹을 일이 있다 하면 이런 것들 한꺼번에 모아서 해주시거나 예. 잘게 다져서 볶음밥 같은 데 사실 사용해 주셔도 좋죠. 예. 자, 그러면 고기를 넣고 고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이제 고기를 속까지 익히도록 할게요.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고기 누린내 나지 말라고 넣어주는 재료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넣어주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 비법인가요? 뭐 이것도 비법이라면 비법이죠. 비법만 네.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네, 또 하나의 비법 기대해 주세요. 이거는 놓치지 마세요. 네. 한우는 물 건너 갔지만. 자, 그러면 냄새 나지 말라고 넣는 재료들을 이때 넣어주세요. 그래서 파도 넣고 지금 간장. 생강 슬라이스, 그다음에 송후추도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대파 뿌리는 안 넣으시나요? 그게 더 만약에 파뿌리 같은 게 들어가는 거는 국물 자체에 육수를 낼 때. 그렇죠. 육수를 낼 때라든지 할 때는 그런데 파 잎에는 그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과물질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게 굉장히 강한 휘발성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냄새를 데리고 나가주는 거예요. 손에 손 잡고. 예. 그럼 냄새 잡을 때는 팥뿌리보다는 잎 쪽이 더 그렇죠. 나은 거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 못 날아가. 냄새가 날아갈 길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반드시 뚜껑을 열고 하거나 아니면 뭐 한쪽을 이렇게 조금 뚜껑을 걸쳐놓고서라도 날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이제 술이거든요. 술도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불을 줄여주시는데 고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한 40분 정도를 익혀주셔야 돼요. 약불로 익히네요. 예. 왜냐하면 단백질이니까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열이 세면 셀수록 굉장히 질겨지고 수축이 심해져서 조금 약한 불로 길게 익혀줄수록 좋아요. 네. 근데 선생님 양념이 속까지 배려면 네. 양념은 고기랑 같이 해서 네. 처음부터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안쪽까지 배게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단백질이 응고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에 의해서, 네. 하나는 짠맛에 의해서, 하나는 산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이런 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짠맛이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질겨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더더군다나 좀 부드럽게 익혀야 되는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만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양념장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조리를 해줘야지 고기가 부드러운 상태가 돼요. 과학입니다. 네, 과학이에요. 자, 지금 이제 고기가 익었는지는 젓가락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꼭 찔러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상태가 되면 다 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파하고 아까 생강하고 다 넣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전부 걷어주시고. 그럼 거기서 빼어난 육수물 거기에다 그냥 그대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고기 맛이 그대로 있는 육수니까 네. 요 육수는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어. 자, 이제 그러면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장을 오늘 2개를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태찜은 매운 사태찜이에요. 매운 사태찜이어서 일단 기본적인 간이 될 간장 양념하고 매운맛을 내주는 매운맛하고 2개를 이제 만들도록 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갈비찜 양념을 바탕으로 매운 소스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우리 집 아기는 매운 거 못 먹어. 근데 애도 먹이고 싶어 그러면 조금 덜어내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민 양념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에 설탕을 넣어주는데 비율은 2대 1이에요. 오. 여기에 다진 파, 그리고 참기름, 후추. 간단하죠? 네. 이렇게만 양념을 해서 너무 간단한데? 자, 지금 이 끓여놓은 육수를 그대로 여기에 요 양념을 투하. 바로 부어요? 요 양념을 그대로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 준비해놨던 무하고 당근 익혀야죠. 네. 그죠? 자, 그러면 매운맛은 양파 4분의 1개 정도 그리고 무 한 50g 정도 양하고 이렇게 해서 이 수분에 여기 뭐예요? 술도 같이 조금 넣어주시고 예, 술을 넣어주시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면 잘 흡착이 된다. 아, 고춧가루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섞게 되면은 고춧가루가 금방 수분을 흡수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냄새를 맡아보면 확 그 약간 단맛이 나면서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예. 그쵸? 무의 단맛. 네, 무의 단맛과 고춧가루 특유의 그 맛이 굉장히 달큰하게 나요. 양념장 향이 나요. 네. 그러니까 고춧가루 향이 아닌 양념장. 오. 무는 한마디로 천연 소화제죠. 네. 천연 소화제. 아, 그래요? 예. 성분으로는 디아스타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연 소화제. 자, 이제 양념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매운맛을 풀어주시고 여기에 이때 이제 들어오는 네. 마늘이. 마늘도 많이 들어간다. 폭탄 마늘을 넣어주시고 우와, 뭐야. 폭탄 마늘. 아니, 너무 많이 들어가 마늘 향이 너무 모든 걸 다 잡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늘 자체가 사실은 그 알리신 성분이 굉장히 매운맛이잖아요. 근데 열에 의해서 익어버리게 되면은 요 성분이 굉장히 순화가 되면서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막 매운맛이 강하게 그쵸. 남지는 않아요. 마늘 익히면 달달하잖아요. 네. 자, 여기에 좀 더 매우라고 청양고추. 오늘 청양고추를 넣고 적당히 익혀주세요. 어머, 이 빛깔 좀 봐봐. 그리고 약간 국물이 있는 상태로 드시는 게 그 국물에 이렇게 적셔가면서 밥도 좀 비벼 드시고 밥 말아 비벼 먹어야죠. 편하게 그냥 뭐. 네. 오, 색깔이 정말 눈으로 봐도 칼칼하게 생겼어요. 야, 지금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완성을 아, 냄새 너무 좋다. 네, 이렇게 해서 정미경 요리연구가님의 한우를 이용한 마늘 폭탄 사태찜이 완성됐습니다.